국민연금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늦게 받는 게 이득이라던데? 아니야, 나라 믿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지. 말은 많은데 정작 어떤 선택이 나한테 맞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주변 말에 휩쓸려 결정하거나 그냥 불안한 마음으로 미루기만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답이 정해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시험처럼 하나의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맞는 옷을 고르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같은 연금이라도 누군가는 30%를 덜 받고 누군가는 36%를 더 받습니다. 이 차이는 운이 아니라 선택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그 선택이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연금을 언제 받느냐에 따라 앞으로 20년, 30년 동안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숨통을 틔워줄 수 있고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연금을 늦춰 받는 것이 더 큰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연금은 단순히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상태, 일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건강보험료 같은 숨은 비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빨리 받으면 손해다, 늦게 받으면 무조건 이득이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지금 내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지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즈음에는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질 겁니다. 남들이 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왜 그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말이죠.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기 수령 30% 감액,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조기 수령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금 받으면 30% 깎인다면서요? 그런데 이 말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조기 수령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30%가 깎이는 건 아닙니다. 조기 수령은 얼마나 일찍 받느냐에 따라 감액 폭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년 일찍 받으면 6%가 줄고 2년이면 12%, 3년이면 18%, 4년이면 24%, 그리고 최대 5년을 당겼을 때 30%가 줄어듭니다. 즉 30%는 최대치일 뿐이고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정상적으로 받으면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분이 1년만 일찍 받으면 연금은 94만 원이 됩니다. 2년 일찍 받으면 88만 원, 3년이면 82만 원, 5년을 당기면 70만 원입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깎이느냐보다 언제부터 받느냐입니다. 조기 수령을 하지 않으면 정해진 나이까지는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기간은 영원입니다. 반대로 조기 수령을 하면 줄어들긴 하지만 그 시점부터 매달 연금이 들어옵니다. 즉 비교해야 할 건 100만 원이냐 70만 원이냐가 아니라 지금부터 받느냐 나중에 받느냐입니다.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이라면 70만 원이라도 매달 들어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은 무조건 손해도 아니고 무조건 이득도 아닙니다. 내가 몇 년을 앞당겨 받을지, 그 기간 동안 생활이 가능한지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연금을 늦게 받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즉 연기 수령의 구조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기 수령, 더 받는 대신 기다리는 선택. 조기 수령이 조금 덜 받고 지금 받는 선택이라면
연기 수령은 조금 더 받기 위해 기다리는 선택입니다. 연금은 정상 수령 나이 이후에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때는 1년 미룰 때마다 연 7.2%씩 연금이 늘어납니다. 최대 5년까지 가능해서 최대 36%까지 증가합니다. 말로 하면 어렵지만 숫자로 보면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정상적으로 받으면 매달 100만 원을 받는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분이 연금을 5년 늦추면 매달 약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한 달에 36만 원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훨씬 많이 받네? 맞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연금을 늦춘다는 건 그동안은 아예 한 푼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5년을 미루면 5년 동안은 연금이 0원입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 못 받은 돈을 나중에 만회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산해보면 연기 수령으로 늘어난 금액이 조기 수령보다 앞서기까지는 보통 80대 중반 이후가 됩니다. 즉,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연기 수령의 이점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께는 맞습니다. 아직 건강하고 당장 연금 없어도 생활이 가능하고 앞으로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 이런 경우에는 연기 수령이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엔 조심해야 합니다. 당장 생활비가 빠듯한 경우, 연금을 안 받으면 버티기 힘든 상황, 병원비나 고정 지출이 많은 경우, 이럴 땐 연기 수령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기 수령은 무조건 이득이 아니라 조건이 맞을 때만 이득입니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대신 그만큼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일하면서 연금을 받을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일하면서 연금 받기. 깎이는 게 아니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 깎인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합니다. 일하면 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 조금만 벌어도 다 깎이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깎이지 않습니다. 기준을 넘을 때만 일부 조정됩니다. 먼저 핵심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갈게요.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연금이 조정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게 A값이라는 기준소득입니다. 쉽게 말해 이 정도까지는 벌어도 괜찮다는 선입니다.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은 전혀 깎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65세 이후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가볍게 일해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정도 소득은 대부분의 경우 연금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금은 그대로 받고 월급은 월급대로 받게 됩니다.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 깎이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깎일까요? 문제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꽤 높아져서 기준선을 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연금이 일부 줄어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있습니다. 연금이 깎인다고 해도 평생 깎이는 게 아닙니다. 일하는 기간 동안만 조정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래 연금으로 돌아옵니다. 즉, 연금이 사라진다거나 영영 손해본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연금을 미뤄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금을 받지 않으면 연금 감액도 없고
나중에 받을 금액도 더 커집니다. 즉, 일할 땐 연기수령, 일을 그만두면 연금 개시. 이런 전략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정리해 보면 일한다고 무조건 연금 깎이지 않습니다. 기준 이하 소득이면 영향 없습니다. 깎이더라도 일하는 동안만 조정됩니다. 상황에 따라 연기 수령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일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버느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제일 놀라는 부분, 바로 건강보험료 문제를 정리해 드릴게요. 연금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연금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 건강보험료. 연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같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연금이 늘면 보험료도 같이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자녀 밑으로 보험이 되어 있었던 분들, 즉 피부양자였던 분들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이제 스스로 벌 수 있는 분으로 판단돼서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매달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야 합니다. 이게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2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연금을 늦게 받아서 매달 130만 원, 140만 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건강보험료가 15만 원씩 빠져나갑니다. 겉으로 보면 연금은 늘었는데 막상 손에 남는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연금은 늘었는데 생활은 그대로네. 그래서 꼭 한 번은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을 받기 전에 이것만은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연금을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는지, 바뀐다면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건 혼자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만 해도 본인 상황에 맞게 알려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금은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금은 얼마 받느냐보다 얼마 남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느냐보다 언제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조금 일찍 받아서 생활을 안정시키는 게 맞고,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여유 있게 받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남들이 어떻게 받는지가 아니라 내 생활, 내 건강, 내 형편에 맞는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연금을 일찍 받는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늦게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현명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선택을 이해하고 내 상황을 알고 스스로 결정했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여러분이 연금 시기를 고민할 때 작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언제 받는 게 맞을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사람 유형별로 어떤 선택이 맞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